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시장이 매일같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시장 속에서 뭐 주식을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매매가 너무 잦은 매매 속에서 또 많은 피해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저도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실수해서라기보다도 시장 환경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은 장이 지난번 코스닥이 단기 고점을 친 이후로부터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매일 저도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 연속되고 있다 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계좌의 돈을 상당 부분 인출을 하고 비중을 줄여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 그 구간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버거운 모습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 만만한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또 거래 대금도 빵빵 터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또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 하면은 뭐 일통제약처럼 또 현대사로처럼 한인사로처럼 끝없이 광기에 의해서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안에서나 거래량이 빵빵 터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량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라든지 전혀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종목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주 앞다퉈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송을 하고 싶네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곡물주의 끝없는 랠리, 이젠 끝이 보이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시장 환경 속에 수급에 의미 있는 변화라든지 시황의 변화까진 몸살림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따가 지수를 한번 보겠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5일선을 일단은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 열리지 않았지만 목요일장 캔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국내 증시의 반등은 쉽지 않은 모습 속에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환경, 환율, 채권, 뭐 대의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시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최대한 줄여서 몸살이고, 가급적이면은 뭐 확실한 뭐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뭐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걸다 중지한 상태에서 당일 주도주 정도에서만 뭐 트레이딩 영역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여전히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외인들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속에 코스닥 지수가 시가 개파락을 하고 결국은 종가 저가의 마감이 되었죠. 계속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이 이어졌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 읽어보면 지난주 미 증시가 급등락을 하는 과정에 물가지수 CPI, PPI가 발표가 되었죠. 잠시나마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라는 말과 함께 반등하는가 싶었으나 이내 다시금 올라가는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곡물,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연장선상을 타고 더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천명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쇄작용을 하면서 광물, 곡물 등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승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오늘 난리 날 정도로 막 솟구쳐 올라왔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보고, 거기에 이번 주에 FOMC 베이지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아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미
이번 50bp 0.5%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는 예상된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 있고 악재의 노출 전이 지속적으로는 어둡고 지치게 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지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시장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위기를 조장하면 파월은 소방수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이게 원래 연준의 정석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과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을 할 때 이런 패턴을 좀 바꿔버렸죠.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파월은 소방수 역할을 해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종가부터나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 점이 이런 부분이고, 이쯤 해서 중국의 봉쇄도 일정 부분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일사료의 이현상, 그리고 곡물 관련주 무더기 상한가 및 급등, 거기에 육계 돈까지 과열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래 주식은 과열로 들어가면서 폭발하고 그 상투는 개인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돈 많은 주포인데 물량을 팔아야 돼요. 가장 화려하고 이슈가 남아 있을 때 물량을 넘길 수 있고, 그러려면 더 높게,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불사질러야 개인들이 기대 심리에 블랙홀처럼 따라 들어옵니다. 이럴 때 세력은 사실은 거들 뿐이지 실적인 주가에 윗구간에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은 개인들이 다 올려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윗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눌림도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윗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때로 움직일 때는요,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마가 때로 움직일 때는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네, 완전히 증거입니다. 네,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장주들 뿐만 아니라 하부 그동안 꿈쩍도 안 하는 종목군들까지 다 올랐다면 말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거래 대금을 보면요, 사실 1,000억 이상 거래가 고작 16개 정도뿐이 나오지 않았어요. 증시가 한참 좋을 때는 평균이 50에서 60개였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30개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도주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정상적인 시장 분석으로 보여져요. 오늘 같은 경우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매매를 하셨다면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조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일동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너무 높죠. 그래서 공략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트레이딩 영역의 종목군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시장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거래량이 없고 거래 대금이 없는 시장, 이슈에 목말라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뉴스나 찌라시에 의해 말 그대로 단기 한 머니가 쑥 들어왔다가 특징주가 뜨고 피레침처럼 내려 꽂는 폭락이 속출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정상적인 시장 흐름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절대. 또한 최근 메이저 수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수급주는 완전 차별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소수의 수급주를 공략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수급주라 하면 예를 들면 연기금의 매수세가 연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이 적인 흐름을 보인다든지, 그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가급적이면 호가가 너무 얇지 않은 종목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올라오는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호가가 너무 얇아 물량을 싣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차라리 수급주들, 왜냐 수급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수급주들은 하루 종일 들어오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에서 매매하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다 정도. 자, 정리하면 현 시장, 미국의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의 장기화, 그에 따른 자원 가격의 상승, 그리고 중국의 봉쇄 장기화인데,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악재가 노출될 수 있는 게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고요. 그 다음
중국의 봉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반등시 수혜가 될 만한 섹터를 관심과 일정 매매 정도, 그 외에는 전부 거래대금 1천억 이상 되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정도로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곡물, 사료, 육계, 돈육, 식품, 오늘 시장 그냥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고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 지속, 오늘은 사실 뚜렷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뉴스도 없었고요. 그냥 시장에서 관성에 의해서 엄청 강하게 올랐는데, 하늘사료가 2연속 상한가를 터트림과 동시에 하부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올랐어요. 슬슬 보이네요. 사조 동아원 시간외에서 자사주 100억 가량 처분한다 공시가 나왔는데 상이 또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 내일 아마 위에서 팔고 급락 나오겠죠. 그리고 대주산업 상한가, 뭐 서울식품 관련해서 뭐 식품주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고, 어제 이제 매매했던 CJ 프레시웨어, 서울식품 등 그 다음에 6개까지 오늘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천연가스, 지금 원자재 중에서는 천연가스만 제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 옥수수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를 뚫은 건 아니죠. 근데 천연가스는 신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GSE. 그래서 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는 28일 날 뉴스케이 파워가 스펙 합병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원전에 화학재가 동시에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탈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바로 하기도 어렵고 또 조기에 뭐 건설하기도 어렵고 막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그냥 보기만 할 뿐, 네, 실질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단기적으로 28일 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정도 남아있겠구나 정도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신기계 급등했는데 사실 매매는 안 했고요. 자, 리오프닝 섹터, 오늘도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 인터, 파라다이스, 뭐 코스맥스 뭐 등등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봉쇄 완화 시 저는 추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리오프닝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사실 중국의 봉쇄라는 이유 하에 밀렸고요. 지속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적으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껏 막아놨던 물꼬가 터지는 시점에 중국의 관광객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결국은 들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그나마 뭐 물려 있어도 뭐 크게 무리가 될 섹터는 아닐 걸로 생각이 들고요. 조선 섹터 최근 수급 좋았는데 그 수급의 연속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쳤고 현대미포조선도 신고가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눌림목이 나오는지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는 없었지만 일동제약 이슈가 뭐 시장에서는 저는 엄청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매매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봤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내용을 봤을 것 같기도 하고 일동 홀딩스 매매를 좀 하고 나왔었는데요. 뭐 이런 기사에 의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이따가 뭐 종목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어디 갔지? 자, 먼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먼저 보면요, 나스닥 지수 금요일 목요일날 이걸 봤다면 금요일날 굉장히 조심했어야 됐는데, 일단 금요일날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렸을 수도 있겠다, 그럼 선 반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이 오늘 개파락을 하더라도 아래꼬리를 좀 잡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이 구간들이 있죠. 이런 지지받아야 될 구간들에서 일단 개파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아래권까지도 열릴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일단 지수의 범주를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추세선이 이탈을 하면 안 되고 5일선이 맞고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5일선을 맞고 떨어졌죠. 여기서 깨지게 되면 밀리는 자리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하락의 폭이 또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요즘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하고 오버나잇도 웬만하면 조금 조심하면서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한일사료 먼저 보죠. 한일사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테마 섹터 단기간에 폭등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날아가는 모습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뭐 시가부터 들어가기도 너무나 높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공략할 수조차 없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뭐 매매할 생각도 네, 계획도 같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높게 출발해서 빵빵빵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추후에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지지 어떻게 되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사료도 시가총액이 9천억이 넘었죠. 네, 저는 남해학을 그나마 좀 공략을 하고 좀 좋게 보고 있었고, 회원님들한테도 남해학에 대한 눌림목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더 안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지지 영역에서 워낙 연기금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지지 자리에서 그냥 지지받고 네, 한 7% 정도 반등하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남해화학 정도는 봐볼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남해화학은 시가총액이 7천억, 현대사료는 장중에 9,500억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장이 투기적으로 대단한 시장인지 뭐 알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해화학은 여전히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급락을 뭐 이런 식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는 요소수 이슈 때문에 흐름이고, 지금은 곡물 이슈의 대장주격에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14,000원대 내려오는 흐름을 좀 저는 체크를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매매를 잘 못해서 뭐 좀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뭐 약수익 정도로 그냥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가 회복하는 뭐 이 고점 자리죠. 이 정도 구간에서 약간의 뇌동매매 성격으로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추후에 눌림에서 한번 이런 자리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 존에서만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 사료주들이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대한 뭐야 사조 동아원 상한가에 들어갔고, 얘도 근데 사조 동아원도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거래대금도 양호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테마의 후발주자들이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공략하기가 꺼려졌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후발주 입장에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이라 들어가기가 좀 꺼려졌고, 아마 내일도 저는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쪽에서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100억의 자사주를 처분하겠다라고 장우 공시가 나왔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거 보면 내일 올려서 아마 다 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는 이제 쇼박스 추가 상승이 좀 나왔고요. 뭐 CJ, CGV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올랐는데, 뭐 먼저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죠. 오늘 마니커 장중에 강하게 좀 올라왔고, 일단은 마니커 재무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지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자리까지 밀리는지 뭐 해놓고, 또 여름에 되면 이 복날이 다가오죠. 네, 복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계속 긴 호흡에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마니커 FNG가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대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니커가 대장으로 좀 올라가서 사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매도는 뭐 7% 정도 때 잘해서 뭐 매도는 뭐 만족스럽게 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는 아마 이때 불타기로 매수를 찍었는데 매수가 안 된 게 제가 취소를 안 해가지고 본전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마니커 FNG
오전에 빠르게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보시면 균일할 겁니다. 들어간 자리가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니까 5,350원 이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이상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엄청 빠르게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눌림이나 왔을 때 정도로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빼놓고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이수페타시스도 대량의 증설을 한 종목이죠. JP모건 쪽에서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들 올라왔다가 또 눌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리를 기억을 해놓고 이런 기준이 되는 자리에서 올 때 정도 눌림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화전자도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하다가 또 저는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아래 구간 존이 왔을 때만 자전자를 보시면 좋겠다. 자, 해성 DS 호실적 발표를 하고 리드프레임 회사죠. 차량용 리드프레임을 하는 회사인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가격 전가 능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기관에서 매도가 하루에 뭐 80억, 70억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급에 의해서 또 눌림을 줄 걸로 생각이 드네요. 6만원대 언저리 눌림으로 공략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그만큼 강한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급에 기반을 해서 눌림목 매매로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눌림목 매매로 보시면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제 사료주뿐만 아니라 뭐 식품 관련 종목군들도 좀 올랐는데 원래 이제 서울식품이라는 종목은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서 코로나 시절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었죠. 이 재택근무 관련해서 식품주의 뭐 필요성 뭐 그렇게 하면서 뭐 테마를 해서 단계 많이 해먹고 그랬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제 식품 뭐 식량 인플레이션 이슈에 의해서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저는 매매가 됐고 원래 끼가 있는 종목이라 사실은 이 구간에서 돌파가 안 나오고 살짝만 밀렸으면 참 좋은 구간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 구간에서 매매는 했는데 위 구간에서는 매매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좁은 이 바코드처럼 생긴 박스권에서 돌파 시점에 들어가서 그냥 이 구간에서만 매매를 좀 하고 좀 나왔고요. 식품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매매를 해서 뭐 본전에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도 주말에도 많은 생각을 했던 종목이긴 해요. 근데 제대로 좀 매매가 많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일단 계속 관심을 가질 생각이고 눌림 포인트에서 올라갈 때 돌파로 못 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했고요. 여기 자리에서 눌림 포인트에서 들어가서 뭐 생각처럼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매도를 다 하고 시간 외에서 한 6,000원 언더에서 일부 좀 담아서 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GSE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그리고 이 거래 대금 3,500억의 거래 대금이 놓여 있기 때문에 쉽게 이 구간을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가 돌파하려면 물량을 소화하는 강력한 거래 대금과 시황이 겸비가 돼야 되는데 그 시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돌파를 하면 돌파 이후 눌림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돌파를 시키고 눌림에서 좀 더 사서 뭐 대응을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현재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거의 점령한 상태에서 마리우폴에 있는 철강소가 이제 마지막 주둔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일단 하이스틸이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 왔는데요. 장 막판에 일단 의미 있는 저항 구간에서 이런 의미 있는 저항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공방을 하다가 이 저항은 일단은 뚫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뚫고 올라눠 왔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전량 매도를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장 막판에 종가 베팅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좀 물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이거는 반은 약수익권에서 팔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내일장 한번 관심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가 어떻게 될지 예상은 되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제철소에 심각한 타격이 간다든지, 왜냐 그쪽 지역에서 가장 큰 제철소이기 때문에, 이 제철소가 가장 큰 제철소이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을 받는다든지 뭔가 터진다든지 했을 때 반사이익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철강 섹터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워낙 최근에 지금 이런 종목군들 관계에 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아니 이번 주 목요일 정도 되면은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메타죠. 메타에서 VR 게이밍 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큘러스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길 건데, 오큘러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판 종목 회사죠. 그런 종목군들이 뭐 의미 있는 구간으로, 지수의 하락에서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아래 구간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도 많이 밀리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이런 추세를 그렸던 종목이 시장의 급락에 의해서 쭉쭉쭉 밀린다면, 여전히 저는 이 매각 관련된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각 관련 이슈가 있고 단기에 많이 매도를 하고 지금부터 쭉 떨어지겠죠. 합병 재료 소멸에 대한 이런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의미 있는 곳을 깨면서 내려오면 투매가 떨어질 건데, 그 투매의 클라이막스 자리가 저는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나름 세미 낙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떨어지면은 고점 대비해서 33%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이 하락의 폭도 일본 고점 라인 상당히 크죠. 2만원대 정도 떨어지면은, 네, 보통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버리면 시장이 급락할 때는 뭐 50% 가까이 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네, 고점 대비 한 30%대 뭐 40%대 정도니까 뭐 이 언저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아래권에서는 약간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해볼만 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내동매매 최대한 자중하시고, 뭐 자진매매보다는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항상 나쁘지만 않을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의 발언 이후에는 분명히 좋아지는 시장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